2025년은 3거래일 모두 굉장히 강한 양선이 나왔기 때문에 시작이 너무 좋다. 관련주는 관심을 꼭 가져라. 찾는 게 우리 숙제일 수 있다.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오늘도 아주 손목의 시계가 멋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1월달 시작이 정말 좋네요. 거래일수로, 그러니까 오늘이 1월 6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니까, 거래일수로 목요일, 금요일, 오늘 월요일까지 3거래일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강연회 때 평소에 하던 16종목을 했었고, 잡소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올해 의외로 강할 수도 있다라는 걸 과거 한 30년 정도의 우리 지수의 연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약간 과학적 근거나 논리는 아니지만 약간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러할 때 강했잖아, 또 강할 수 있잖아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출발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참고로 저는 토요일 날은 강연회를 했고요. 일요일 날은 설악산을 등반을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정상을 못 올라갔던 건 개인적 컨디션 때문은 한 번도 없었고요. 기상 때문이었는데요. 변산에 갔을 때 비가 와서, 그리고 재작년 2년 전에 두타산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근데 변산도 두타산도 다시 방문을 해서 정상석 완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설악산 요번 주 일요일 날 어제 첫 도전을 했는데 아예 입산 통제였어요. 아예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동진 쪽에 정동 심곡 부채길 해변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걷고 맛있는 밥 먹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아침 6시에 출발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안전 때문에 입산 통제가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빅3 3개가 남아있는데 설악산은 일단 다시 다음에 재도전을 해야 되고, 이번 주 토요일날 제주도에 가서 일요일날 한라산 백록담 등반 시도를 하는데 걱정이 벌써부터 되더라고요. 힘들까봐 걱정이 아니고 입산 통제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여러 가지가 다 잘 맞아야 돼.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도 진짜 운이 나빠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수의 법칙상 또는 기간의 법칙상 여러 횟수 또는 여러 번 오랫동안 열심히 하면 안 되더라도 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지, 한 번, 두 번 일회성으로 또 짧은 기간 1년, 2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뭔가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좀 더 길게, 좀 더 여러 번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대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자, 오늘 3일 3거래일째인데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좋았는지, 1월의 첫날 거래소는 보합이었는데요. 어제 그저께 지난 금요일날 거래소 1.79 올랐고요. 오늘은 1.91이 올랐습니다. 1.91 2488포인트 2488. 그래서 완전 역배열에서 21선 돌파하고 61선 근처까지 가는 이틀 연속 양선이 나왔고요. 거래소보다 코스닥은 오늘 지수는 좀 더 덜 올랐지만 차트는 훨씬 좋게 올라갔는데요.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시면 작년 연말에 1.83 오르고 올해 첫날 1.24 오르고 금요일날 2.79 오르고 오늘은 1.73 올라서 지금 4거래일 동안 완벽한 양선, 완벽한 종가 최고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확실한 양선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욱더 대단한 것은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면 우리가 늘 배아파했잖아요. 가위바위보는 일본에도 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제가 작년에 사실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일본, 대만, 홍콩, 상해 다 비교해도 우리가 꼴등이야. 아시아의 꼴등이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게 계속되면 우리나라에서 살면 안 된다니까. 다 도망가야 돼, 다. 다른 나라로. 근데 그게 너무 슬프잖아요.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은 우리가 국사책에서 정말 딸딸딸 외웠던, 을사라는 말이 뒤에 붙잖아요. 을사조약. 그럼 을사조약의 해가, 그게 조약이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었고 우리나라를 잃어버렸던 조약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권, 외교권 다 일본이 훔쳐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그때부터 나라 역할을 못했던 이런 역사적으로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한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증시 10년, 잃어버린 10년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팍 치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증시가 하나도 재미없었고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좋을 때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보다 훨씬 못한 성적표를 계속 받으니까 어쩌지? 근데 거기다가 대만보다도 홍콩보다도 심지어 중국보다도 안 좋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중국보다 안 좋으면 어떡해?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보다 안 좋으면 어떡해? 세계에서 꼴등이야. 그런데 오늘 일본은 1.47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홍콩은 0.48이 떨어졌고요. 중국 상해도 0.14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거래소는 1.9% 상승, 코스닥은 1.7% 상승. 그리고 그 코스닥이 오늘 하루만 오른 게 아니고요. 4일 연속 상승하면서 계속 갭상승의 양선, 갭상승의 양선. 굉장히 강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게 계속 그런 말씀 제가 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약할 때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강할 때는 상승 추세를 전환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했던 과거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급등할 때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올라가는데 땅땅땅땅 치면서 그게 불과 4, 5년 전이에요. 4, 5년 전은 우리나라가 제일 빨랐는데 지금은 가장 약한 게 일시적으로는 있었지만 영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4, 5년 전과 지금 얼마나 달라졌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작년에 굉장히 저평가 논란이 일 정도로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PBR이나 퍼 수준이 세계적으로 거의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강연회 때 제가 주말 강연회 때 12월 달에는 8종목으로 줄였었는데 이번 강연회에서 다시 16종목으로 늘렸고요. 그래서 주말 강연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밸런스자 아카데미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는 거래소도 61선 근처까지 올랐지만 코스닥 4일 연속 오르면서 61선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강하게 돌파한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강하게 돌파한 61선 돌파한 코스닥 지수가 예를 들어 121선, 201선까지 반등을 준다면 그때부터는 역배열이 아닌 다시 우리나라가 강해졌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졌어. 이런 시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아니지만 거래소 대형주 오늘 삼성전자 2.78% 상승해서 지수보다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했던 건 SK하이닉스고요. SK하이닉스는 9% 상승하면서 작년 가을의 고점을 종가 기준으로 땅땅땅 뚫어버렸어요. 굉장히 좋은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럭저럭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에 네이버가 한 4% 상승하면서 역시 굉장히 좋은 차트에서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이틀 연속 상승 거기다가 지금 파란색이 분홍색을 뚫으러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죠. 이게 뚫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정배열 초입 국면. 완전 정배열의 마지막은 121선과 201선의 골든크로스거든요. 그게 지금 나려고 하고 있는 위치고 요게 난다면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면 완전 정배열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 계속 관심 갖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스피 200 전체 종목 한번 보시면 SD 바이오 센서는 14% 상승, SD 바이오 센서 14% 상승, OCI 홀딩스 11% 상승, 코스모 화학 10%.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는 제약바이오, OCI 홀딩스는 신재생 에너지, 코스모 화학은 2차전지. 그동안 좀 역배열로 조정받았던 신재생에너지랑 제약바이오즈가 오늘 좀 강한 반등을 줬고요.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랑 같이 움직이는 SK하이닉스의 지주회사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 삼성전기와 LG노텍의 강세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왜? IT 관련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종목들인데 그동안 좀 죽을 쓰고 있었는데 오늘 동반 상승, 한미반도체도 SK하이닉스 오르면서 6%.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전체적으로 LNF, 에코프로머티리얼즈, 2차전지, 네이버까지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IT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총 상위 종목 여기까지 보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가 원래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이 대부분 2위인데요. 오늘은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 1등이었고요.
그 다음 거래대금 3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오늘 윗골이 만들었지만 보합권 마감을 잘 했고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다른 어떤 로봇 관련주로 매기가 이동하는지 로봇 관련주를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가 아톤인데요. 야, 2천억짜리가 왜 3천억이나 거래됐어? 뭔데? 바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기술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몰라도 돼요. 근데 저도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 읽은 것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보통 8비트, 16비트, 32비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비트가 바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컴퓨팅을 하는 이진법이 기본인 0101 이걸 우리가 비트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는 양자잖아요. 그래서 0과 1을 동시에 연산할 수 있는 그걸 큐비트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0과 1, 그럼 이게 2큐비트, 3큐비트로 갈수록 원래 이진법에 의한 연산 처리 속도보다 2배, 4배, 8배, 16배 해서 결국에는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아직은 아니지만 1, 20년 안에 이 정도의 기술이 계속 된다면 비트코인이랄지 이런 암호화폐의 그 암호도 뚫을 수 있는 연산력이 있다 정도까지가 뭐 제가 읽은 리포트나 글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대를 나오셨거나 저보다 리포트를 더 많이 보신 분들은 또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저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지, 예를 들어서 2차전지 배터리 전문가 애널리스트들 또는 2차전지를 공부하신 분들보다 훨씬 약해요. 제약바이오, 의대를 나오신 분들 또는 제약바이오만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약합니다.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저는 주식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면 주식학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업종 또는 어떤 테마주들이 탁 튀어나오면 리포트는 다 읽고 이렇게 글을 읽는데 기술적으로 그런가 보다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양자 컴퓨터가 작년 연말에 구글에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이번 CES도 이슈가 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있긴 있는데 시총들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일단은 좀 약간 개별 종목들, 근데 또 1,000억 미만짜리 잡주들이 좀 계속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거론이 되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쨌든 최근에 상한가 종목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는 양자 컴퓨터주들이 많다. 오늘 아톤은 그래도 시총이 한 2,000억 정도 되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젠, 시젠은 뭐죠? 바로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RCTK 역시 얘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보시면 돼요. 수젠텍 역시 제약바이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양자 뭐 이런 애들 많이 올랐고, 에이럭스 같은 경우는 음선 나왔지만 오늘 시초가는 역사적 신고가였고요. 에이럭스는 바로 드론 관련주. 드론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재료들, 특히 미국에서 중국 드론 야 저거 수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재료를 한번 계속 보면서 드론 관련주를 접합시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나 투자에. 여기까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분석이었고요. 바로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는데요. 한번 상한가가 10개인데 시총을 한번 볼게요. 웰크론한텍 300억, WSI 500억, 아이온 400억, 라닉스 400억, 모니터링 500억, 1500억 제약바이오주, 수젠텍, 랩지노믹스 2600억 제약바이오, 와이언필러스 600억, 바이오그래 디바이스 400억, 한싹 500억. 즉 제약바이오주 한 수젠텍, 랩지노믹스 제외하고는 다 500억짜리야. 그냥 초소형주라고요. 근데 초소형주들 오늘 상한가 친 애들 중에 꽤 많은 애들이 양자 관련주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관심을 꼭 가져라. 근데 500억짜리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고점 찍고 밀리면 답도 없으니까 좀 제대로 된 한 3천억짜리, 5천억짜리, 1조짜리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찾는 게 우리 숙제일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진양제약도 제약바이오, 진매트릭스도 제약바이오. 근데 다 1,000억 미만이야 지금. 오늘 시총이 좀 큰 애들 중에서 올라간 애들이 눈에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녀공장이 3,000억 정도 되고 5,000억 이상짜리가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요. 시총 1조 이상짜리가 탑 30에 올라온 거는 시젠 한 종목 정도로 보입니다. 시젠, 그 다음은 SD바이오 센서, 그래서 시젠, SD바이오 센서 모두 진단키트 관련주, 진단 관련주.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에서는 진단 관련주들, 초소형주에서 양자컴퓨터, 대형주에서는 반도체랑 2차전지 관련주. 그래서 시장은 장 2025년 시작하고 3일 연속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2월 한 초 중순 이때쯤에 한 두세 번 정도 제가 이제 어차피 공개된 나이니까 돼지띠거든요. 40대 돼지띠가 있고 50대 돼지띠가 있는데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돼지띠인데 작년에 그런 문자를 좀 받았어요. 지인들한테. 내년에 돼지띠가 삼재라고. 그래서 삼재는 뭐 안 좋은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2025년 조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했는데 연초에 또 지인분한테 복삼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복삼재는 어떤 뜻이냐면 안 좋은 해인데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굉장히 큰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복삼재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위기를 기회로. 제가 정말 살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말했던 부분들인데 뭔가 좀 저도 회사 경영을 하면서 특히 뭐 주식이 베이스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거나 회사의 매출이 좀 감소가 된다는 느낌이 들 때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더 열심히 더 많은 프로그램을 런칭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기니까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돼지띠가 복삼재라고 하니까 더욱더 좀 힘이 나더라고요. 위기를 기회로 특히 2025년은 일단 장 시작하고 3거래일 모두 굉장히 강한 양선이 나왔기 때문에 시작이 너무 좋다 정도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부자 노래 3일 연속 올랐으니까 창을 부르고 싶기도 하지만 또 부자의 꿈이 또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 줄만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